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특히 아직 막내인 분에게 도움이 될 고전 명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300가지 인생 자문인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책이 뭘 말하려는 건지 300가지 조언을 12가지 핵심으로 요약했고 저한테 뜻깊게 다가온 그리고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조언 몇 가지 소개할게요. 우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300가지를 다 외우며 지키고 사는 건 불가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요소나 내 단점을 고치게 해줄 조언 몇 가지를 지키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네, 정말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고 정리하니 조금씩 내용이 파악됩니다. 이건 극적인 주인공이 아닌 외우내강인 조용한 조연을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단체 생활하면서 눈에 띄고 개성을 분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위함이 아닌 정말 눈에 안 띄고 적도 안 만들고 조용하게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뾰족뾰족한 별이 아닌 둥그런 원 같은 사람이 되는, 말 그대로 무해에서 모두가 쉽게 다가오는 카피바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책이라고 봐요. 그걸 위한 조언이 300가지고 이를 정리한 핵심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좀 가려사귀라. 가려사귀라는 건 새로운 인연뿐 아닌 기존 인연 정리도 포함입니다. 특히 배울 점 있는 사람과 친구하면 놀면서도 배울 수 있으니 잘 태클하고 하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로울 사람, 좋은 사람 특징이라면서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 지내라고 합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조언이 59번 조언 설명 중 가짜 우정은 즐거울 뿐이지만 진짜 우정은 생각과 동기를 자극한다입니다.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 놀면서도 배울 수 있으니 최고라고 하죠. 그리고 질 나쁜 사람을 거르더라도 적이 되진 말아하는데 이는 두 번째 조언과 이어집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짓 하지 마라. 경쟁이든 조언이든 손절이든 모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행동을 하지 말란 겁니다. 무뚝뚝하게 굴지 말라며 진짜 무서운 야수일수록 매우 사교적이라고 하죠. 괜히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 적이 되면 피곤해지니 설령 손절하고 싶은 관계더라도 절대 손절하자고 하지 말고 서서히 멀어지라고 하죠. 단체 생활에서 적을 만드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단체를 적으로 돌려 죽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아부쟁이가 되란 말인가 싶을 텐데 아부하기 싫으면 침묵을 고수하세요. 참고로 상대가 기분 나빠할 행동은 자기 자랑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툭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우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나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은 아 귀찮게 또 시작이네 일 겁니다. 그러니 기분 나빠할 짓은 다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눈앞에 보여주는 모든 걸 신경 써라.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써라. 보여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고상한 취향을 가져라. 말과 행동에서 당당하라. 책은 대놓고 보여주기를 신경 쓰라고 합니다. 직업도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라며 대중의 눈에 띄어야 사랑받고 명예를 얻는다고 하고 사람들은 내면을 안 보니 내면만 키워선 부족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태도를 조심하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결과 좋은 마음이어도 태도가 나쁘면 반감을 얻는다면서요. 언행도 단정해야 하죠. 물론 틈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갈고 닦는 것도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배워라. 말 그대로입니다. 책은 꾸준히 배움을 말합니다. 299번 조언은 교양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우린 야만인으로 태어나서 문화로 인해 짐승 이상의 존재가 되니 교양이 인간을 만든다고 하죠. 뛰어나고 보기 좋은 취향을 가지기 위해 배우고 좋은 공직에 일하기 위해 배우고 동시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인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배워야 지혜와 지식을 쌓아 무너지지 않고 안 좋은 사람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며 위기를 빠져나오게 도우니 계속 배우라 합니다. 여기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3번 조언과 결합해 더욱 편판이 좋아지겠죠. 다섯 번째, 제발 좋은 것은 가까이 해라. 우린 좋은 것 하면 그냥 즐거움이 행복이고 그게 좋은 것이라 하기 쉬운데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술 먹고 게임만 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할 수는 없듯이 꼭 즐거움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고통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이 편한 건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한 거니 몸이 귀찮고 머리가 아프고 재미가 없더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내 교양과 지식을 쌓는 수행을 가까이 하라 하죠. 이 조언은 첫 번째로 말한 친구를 가려 사귀라와도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불행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매정하게 들릴 조언이겠지만 우울하거나 슬픈 사람도 모두 포함입니다. 불행은 옹기 때문에 어울리지 말라고 하죠. 인류에 박살나는 조언이겠지만 감정은 퍼지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받는 피해를 내가 대신 받을 수도 있지요. 솔직히 가족, 친구 제외하면 제가 의사거나 성직자거나 심리치료사 같은 직종이면 모를까 굳이 잘 모르는 사람 불행을 함께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모든 걸 책임질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혹은 불행이 어느 정도 걷어지면 그땐 다시 다가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네요. 너무 무관심하면 도움이 필요한 정말 위험한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을 막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역시 불행과 슬픔과 우울을 겉으로 표출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낄 겁니다. 일곱 번째, 중간만 해라. 정말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안 좋은 이미지지만 안 생기게 중간만 해라. 너무 뛰어나고 튀는 행위를 해도 적이 생기고 욕먹기 쉽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 내 악명이 안 생길 정도로만 정말 딱 1인분에서 1.5인분 정도만 하세요.
동기 후배 앞에서는 좋은 특별한 사람으로 남고 선배나 더 높은 권력자 앞에서는 앞서지 마세요. 후줄근하게 행동해 눈에 띄지 않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건 잘 아는 내용일 테니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나서지 마라. 책은 제발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나서더라도 튀지 말고 중간만 하고요. 이를 잘 보여주는 조언이 대세에 순응하라. 혼자만 분별력 보이는 건 분별력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제정신으로 있느니 함께 바보가 되는 게 낫고, 그러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혼자 살아가려면 신이거나 야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혼자가 돼도 잘 지낼 자신 없으면 그냥 똑같이 바보처럼 있으란 겁니다. 물론 뒤집어서 보면 혼자 바보로 사느니 다른 사람처럼 분별력을 가지는 게 낫다라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이외 자제를 말하는 조언은 아래와 같죠. 사태를 관망하라. 무의가 최선책일 때가 있다. 제멋대로 나서지 말라. 부르지 않는데 가지 말라. 잘못되었을 때 모든 비난을 떠안게 된다. 슬쩍 빠져나가라. 못 알아듣는 척하고 대화 방향을 빠져나와라. 체면에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라.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보단 피하는 것이 더 큰 용기다. 명성을 해칠 일에 관여하지 말라. 유명세를 얻으려다가 악명을 얻을 수도 있다. 사실 위 내용만 보면 나서지 말고 조용히 묻어가라인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의외로 자제는 행동을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9번입니다. 9번째, 해야 하는 걸 할 때는 확실히 해라. 굳이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건 나서지 말라 하지만 저자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확실히 이행하라고 합니다. 이런 조언은 아래와 같지요. 결단력 있게 행동해라. 우유부단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천천히 서두르라.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먼저 노력하고 나중에 휴식하라. 다 쉬고 나서 노력하지 말고. 결국 실행도 강조하죠. 시킨 일도 못하면 그건 확실히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10번째, 멀리서 상황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상대를 대하라. 책은 넓은 시야와 미래를 보라고 말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보며 분석하고 상대의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봐야 인간관계도 잘 형성되고 걸러진다고 하죠. 애초에 우리는 현재 상황에만 잡아먹혀서 감정에 휩쓸려 경솔한 언행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하죠. 저는 이 조언은 크게 공감을 안 하긴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땐 그 아이 현재를 보며 친구할지 말지 결정하니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친구 사귈 때 과거에 착했었고 미래에 곧 부자가 될 아이라 해서 친구를 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 아이와 대화해보니 서로 맞는 게 있어서 친구한 거죠. 전 그래서 사람을 정리할 때도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가 너무 별로고 안 맞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었고 좋은 추억이 있어도요. 연인관계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썸 타고 연애 초기 그렇게 달콤했어도 현재가 별로면 결국 이별을 하듯이요. 11번째, 약점을 보이지 말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있는 척 잘 연기해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약점을 보이지 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싶겠지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쏟아내죠.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지 말라. 사람들은 다 알게 되면 하찮게 여긴다. 사람들은 이해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숭배한다. 사람들은 잘 몰라도 칭찬한다. 결점을 개성으로 바꿔라. 5점으로 남겨지면 내 가치가 하락하니 잘 가리라고 하죠. 태양을 가리는데 한 조각 구름이면 충분하다면서요. 누군가는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 상대 약점을 들추는 행동도 합니다. 그게 뒷담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 역시 여러분 약점이 되고 다시 돌아오고 평판도 나빠지고 상황을 날카롭게 만드니 듣는 이의 기분도 나빠합니다. 뒷담을 하면 결국 이 사람은 내가 없는 곳에선 내 뒷담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기에 최악의 습관입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다 못 지키겠다면 뒷담화만 끊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꽤 많은 게 동시에 지켜지고 평판도 유지됩니다. 12번째, 잘못했으면 구라치지 말고 인정해라.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용기 있는 자만을 위한 특권이죠. 사과가 잘못을 했다는 인정이 되니 안 하려는 부류도 있겠지만 사과를 해야 기회를 다시 얻기도 하고 단체 활동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사과가 상급자에겐 쉽게 나오는데 동기거나 하급자 혹은 편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내 지위를 떨어뜨린다 느꼈는데 상급자하고 나는 이미 상하관계가 분명해 이들에게는 쉽게 사과를 하죠. 여러분, 사과는 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잘못은 금방 들통납니다. 실수는 빨리 인정하라. 변명으로 덮을 수 없고 조롱만 당할 것이다. 거짓에 거짓을,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지 마라. 불필요한 변명은 삼가라. 요구받았을 때만 변명하고 그 외엔 잠자던 불신과 의심이 깨어난다. 변명은 오히려 적개심과 의심을 부른다. 차라리 정직한 행동을 통해 불신을 없애라. 결코 과장하지 말라. 과장도 거짓말이기에 자칫 신뢰를 잃는다. 여러분, 인정과 사과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용기 내봅시다. 막상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닐 거고 오히려 홀가분해지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이 말하는 12가지의 핵심 조언을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자기 개성을 뽐내는 게 유행이고 그게 더 멋진 삶이라 여겨지고 타인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사회생활이란 게 꼭 나를 뽐내기 위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구성원으로서 그런 목표에 함께 가기 위함이죠. 때문에 이 책 제목은 그룹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막내로서 행동 강령과 같다고 전 느꼈어요. 결국 단체 생활에서 적을 안 만들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타인을 걸러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죠. 이 외에도 지금부터는 한번 저한테 뜻깊게 다가온 조언 3가지 정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소수처럼 생각하고 다수처럼 말하라. 생각이 자유라고 말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이걸 읽고 머리가 띵했어요. 왜냐면 무례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언행을 해놓고 자유라고 함부로 내뱉은 부류를 겪을 때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조언을 읽고부터는 이제 그런 말에 반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은 자유지만 언행은 자유가 아니다로 확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첫 영상인 자유로운 영상에서도 사용했고요. 자유로운도 읽으니 더욱 접목이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화가 난다고 인정해라. 이 조언은 139번째 화를 다스려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가 났다고 인정해야 오히려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삭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차라리 화났다는 걸 인정하면 저도 덜 힘들고 상대에게 그걸 말하면 상대도 그만하거나 사과하더라고요. 내 감정이 화가 났다고 느끼고 있는데 화가 안 났다고 하면 내 뇌가 속을 거야 라는 최면을 믿고 억지로 해봤자 저한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망가지려고 했어요. 차라리 인정하니까 더 빨리 안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화가 나서 가라앉히려고 하는 건데 화 안 났다고 스스로 말해봤자 뇌가 그거에 맞춰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망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슬프면 슬픈 거 인정하고 화나면 화났다고 인정하세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인정하냐 아니냐가 아닌 그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냐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사실 이 문구 읽고 정말 도움돼서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란 책도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책보다 이 한 조언이 더 저에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바보는 자신은 바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장담한다. 세상이 바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조언은 요즘처럼 파편화가 심한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민하게 들리겠지만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 쪽이 더욱 심하다 느껴요. 예시로 나는 스스로 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냈지만 내 반대편 진영 사람들은 멍청한 언론만 봐서 세뇌되었고 스스로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저쪽 시위자는 다 돈 받고 알바하는 사람이고 상대와 대화를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현상이지요. 반대편 진영 사람도 자신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내용을 종합해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상대방과 대화를 안 하려는 쪽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유튜브로 시위 영상 몇 개만 보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읽다 보면 이대로 살면 참 숨막히겠다 싶고 내 진심을 표출하지 말라 하니 진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저자가 살던 17세기 스페인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유럽을 휩쓴 30년 종교전쟁으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힘을 잃어가서 희망이 시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궁정은 권모술수가 만연하던 내공칸 시대니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중요했고 때문에 자기 허점을 드러내는 게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판이 중요한 시절이라 조언이 삭막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시 스페인과 다른 사회니까요. 그러니 고전을 읽을 때는 그냥 이 당시엔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가치관을 중시했구나, 이런 세상을 원했구나 하면서 현재 나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몇 가지 조언을 잘 가져가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유용했지만 현재에도 유용한 조언이 뭐가 있을까 읽어보는 재미를 느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얻는 지혜 책을 읽으며 핵심을 요약해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조언이 많은 책이면 몇 개만 골라 내 삶을 접목시키려 노력하면 더 효용성이 올라가요. 예시로 저는 뒷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근절은 못했으나 적어도 빈도나 강도는 줄이는 게 가능해졌죠. 여러분은 오늘 영상의 시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부디 그걸 시행해 보시길 바라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